이번 4분기 주목할 만한 섹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 정보 스탁앤스탁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추석 연휴간 있었던 FOMC의 주요 시사점과 헝다그룹 파산 등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인데요. 영상 시청 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FOMC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FOMC 어떻게 보셨나요? 주요 시사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 어떤 속도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9월 FOMC에서 팩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의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은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존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FOMC까지는 지금과 같은 유동성은 그대로 풀릴 것입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은 11월 2일에서 3일 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소 빠른 속도로 월별 150억 달러씩 축소되어서 내년 중반 6월, 7월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11월 FOMC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사실상 11월 발표를 예고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11월까지는 잠시 쉬어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다음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셨나요? 네, 두 번째로는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점도표인데요. 최근 들어 연준이 점점 더 매파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매파는 비둘기파에 반대되는 것으로 강경파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 동결과 인상 의견이 9대 9로 내년 말에 인상 시작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여기에 주된 배경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연준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혹시라도 기대하지 않은 인플레가 올 수도 있어 이걸 방지하기 위해 좀 더 빠르게 긴축 정책을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점도표 상으로 내년 한 차례, 내후년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점도표에 반영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내년 말부터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FOMC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게 미국 경제 전망인데요. 9월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는 미국 GDP 성장률이 기존 7%에서 5.9%로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했으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3.3%에서 3.8%로 0.5% 상향 조치하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및 고용 상황에 대한 진전된 평가를 내렸고요. 연준 또한 미국 향후 물가 및 고용 전망을 감안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가 점점 더 회복되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긴축 정책을 더 앞당기게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FOMC에 대한 시사점 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전에 미리 시그널을 주면서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FOMC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리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금리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FOMC에 대해 오는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나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헝다그룹 리스크와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 변동,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헝다그룹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설명드리자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팩트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4일 금요일 장중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홍콩에 상장된 헝다 부동산이 장중 12% 넘게 하락을 하였고요. 헝다 자동차가 전기차 자회사에 임금 지불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20% 넘게 하락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헝다 문제는 크게 파산할 것인지 아니면 증시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지인데요. 우선 23일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우려가 한층 더 가까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10월에는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 이자 지급이 있는데요. 10월 12일에는 1억 4,813만 달러, 그리고 19일에는 1,858만 달러, 그리고 30일에 1,425만 달러의 이자 지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3일 하나로 약 1,500억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자 문제 또한 불확실성이 커서 디폴트 문제는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해당 이슈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헝다 리스크는 예전 리먼 사태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 리스크와는 다르게 부동산 관련 산업 위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중국에 대한 성장률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FOMC 이후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조금씩 오르며 현재 1.4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헝다그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부분은 특히 FOMC에서 테이퍼링 시행과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연은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금리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저금리에서 빚을 바라던 성장주에게 타격을 주는 일인데요. 따라서 성장주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부분과 가치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빅테크를 포함하여 성장주는 정체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가치주는 순환매로 반전되어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슬슬 성장주뿐 아니라 시장에서 저평가받던 종목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어떤 내용을 챙겨봐야 할까요? 네, 다음은 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과 방향성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중국 헝다 디폴트 우려 등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할 이벤트가 지속되면서 현재 1180원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 달러 인덱스는 92에서 93포인트 이내에서 횡보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140원에서 1180원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은 상승 방향을 잡고 있으며 1200원 수준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및 경기 모멘텀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표를 보신 것과 같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조 3천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4월 이후에 처음 월간 순매수이며 여기서 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과 금액입니다. 삼성전자 1조 3천억, SK하이닉스 4,173억, 포스코 3,700억, 기아 2,800억 순매수 순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추정 평균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추정 평균가는 76,700원이고 현재 77,700원에 1%의 수익 중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정 평균가는 106,100원이며 현재 105,000원에 1.3%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매도 순위를 보면 카카오, NC소프트, LG화학, 현대중공업 그리고 네이버 순입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 이슈로 잠시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에 대한 매수세와 함께 온라인 독점 규제 움직임으로 타격을 입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매도세가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저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4분기 증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더 수급을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하반기 주도 섹터는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에 1조 3천억을 매수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되며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수요 모멘텀이 반영된 결과라고 예상합니다. 4분기에는 특히 반도체 업종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급 유지 여부를 지속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온 헝다리스크 등 여기에 말씀드리지 못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등 관련해서 시장의 변수는 있겠지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엔터, 항공, 여행 등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과 향후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은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 금융주에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미국 3.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22년 임시 예산안을 단독으로 승인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통신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4분기 기대할 만한 섹터로 반도체, 엔터, 항공, 여행, 금융, 통신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승호 전문가님과 함께 추석 연휴에 있었던 FOMC, 주요 포인트와 함께 헝다그룹 파산 이슈, 원달러 환율의 추이 및 외국인 수급 동향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영상에서 나온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꼭 숙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 정보 스탁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에 1조 3천억 원 네, 외국인이 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에 1조 3천억 네, 외국인이 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에 1조 3천억 네, 외국인이 왜 한 달 동안 삼성 삼성전자. 안 돼. 삼성전자.